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한자풀이 5강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우자입니다. 힘의 상징인 뿔과 뿔 아래쪽에 두 개의 귀가 있는 소의 머리 모양을 나타낸 글자고, 이 소우자가 머리 쪽에 있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또 변해 올 때는 이런 모양으로 쓰입니다. 우유, 유자가 전유자죠. 그래서 소의 젖이란 뜻이고, 한우는 한국의 재래 중 소를 말합니다. 물건건, 사건건자, 사람일면에 소자를 합쳐가지고 사람이 농사일을 할 때 소를 물건처럼 부린다 해서 물건건이라고 하고, 사람이 이렇게 큰 소를 부리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다 해서 사건건이라고도 합니다. 물건이라는 말은 일정한 형체를 갖춘 물질적인 대상이라는 뜻이고, 사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관심을 끌만한 일을 말합니다. 기를 목자, 다스릴 목자, 소변에 칠복방을 합쳐가지고 풀밭에서 소를 몰기 위해 회초리로 치며 기른다, 다스린다는 뜻이네요. 목장이라고 하면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소나 말, 양 등을 놓아 기르는 곳을 말하고, 목사는 스승사자를 써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기르는 스승이라는 뜻으로 교회의 성직자를 말합니다. 고할구, 백구 아래일 곡자, 소자 밑에 입구자를 합쳐가지고 소를 잡아 제물로 바치며 신에게 입으로 고한다, 알린다 해서 고할구, 알릴구라고도 하고, 윗 어른을 찾아뵙고 아랜다 해서 이때는 뵙고 아랠 곡이라고 말합니다. 고백, 그래서 백자는 흰백자가 아니고 말할 백자입니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말한다는 뜻이고, 고지는 알지자니까 계시하거나 그를 통하여 당사자에게 알린다는 뜻입니다. 지을조, 만들조, 고할고자와 착받침을 합쳤는데, 착받침은 시험시험 갈 착자가 변형된 글자로 이 글자가 들어가면 어디로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신에게 고하기 위해 제사 지내러 갈 음식을 짓는다, 만든다. 지금 만든다는 뜻은 옛날에는 다 짓는다고 그랬어요. 같은 뜻입니다. 제조, 제자도 지을 제자 합쳐가지고 원료에 인공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든다는 뜻이고, 조화는 종이나 천, 비닐 등으로 만든 꽃을 의미합니다. 절반반자, 소자의 뿔 모양을 생략했고 여기에 나눌 발자를 합쳐가지고 소를 잡아서 반으로 나누듯이 물건을 나눈 반쪽이다, 절반이다 해서 절반반, 반쪽반이라고 하고요. 반도라고 하면은 섬두자니까 반쪽짜리 섬이라는 뜻이죠. 3면이 바다고 한 면은 육지에 이어져 있는 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를 한반도라고 그러죠. 반신은 몸신자니까 몸 전체의 절반, 즉 배꼽을 기준으로 위쪽은 상반신, 아래쪽은 하반신이라고 그러네요. 판단할 판자, 절반 반자와 손칼도를 합쳐가지고 칼로 물건을 반으로 나누듯이 옳고 그른 것을 가려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판단이라는 말은 끊을 단자 합쳐서 칼로 끊어 나누듯이 어떤 일을 논리나 기준에 따라 판정을 내린다는 뜻이고, 판결은 일의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판단하여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혀설자, 아래쪽은 입구자고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이 혀를 입 밖으로 내밀고 있는 모양의 글자입니다. 설전이라고 하면 싸움전자니까 혀를 움직여서 하는 말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다툼, 즉 말다툼을 말하는 것이고, 구설이라고 하면은 입에 있는 혀를 움직여서 하는 말로 시비하거나 헐뜯는 말을 말합니다. 구설수에 오르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죠. 살활자, 물수변에 혀설자를 썼는데 혀설자가 원래 혀를 입 밖으로 내밀 모양이기 때문에 입 밖으로 혀를 내밀듯이 저수지 등에 갇혀있는 물이 터져나와 흐르는 모양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살활이라고 합니다. 생활하면
살생자와 살활자 합쳐가지고 일정한 환경에서 활동하며 살아간다는 뜻이고, 사활은 죽기와 살기라는 뜻이네요. 말씀 화자, 말씀원과 혀설자를 합쳐가지고 혀를 조심스럽게 움직이면서 하는 말이란 뜻이고, 대화는 대할 때 자니까 마주 대하고 말을 주고받는다는 뜻이고, 화제, 제목지자와 합쳐서 말, 즉 이야기의 제목을 말합니다. 집사자, 위쪽에 사람인 자는 지붕의 모양이고 가운데 부분이 기둥, 밑에 있는 네모는 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붕, 기둥, 벽이 있는 집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고, 사람인 자를 뺀 아래 부분이 혀설자하고 모양이 비슷해가지고 혀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혀설자가 부수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택, 택자, 집택자죠. 합쳐서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들을 위하여 지은 살림집을 주로 말합니다. 청사, 관청청자니까 관청의 사무실로 쓰는 건물, 그런 집을 말하는 것이고, 날출자, 아래쪽 부분이 이 구덩이 감자고 위쪽 부분은 쌍날철자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흙을 구덩이처럼 벌리면서 싹이 나온다 해서 날출이라고 하는 글자고요. 출석이라고 하면은 자리석자니까 어떤 자리에 나아가 참석한다는 뜻이고, 출근은 근무하러 직장에 나간다는 뜻이네요. 구필글자, 몸시자와 날줄자를 합쳐가지고 높이가 낮은 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몸을 굽힌다는 뜻입니다. 굴복이라고 하면은 복자가 엎드릴 복자네요. 그래서 머리를 굽히고 꿇어 엎드린다, 항복한다는 뜻이죠. 굴절, 꺾을절자와 합쳐서 생각이나 말이 굽히고 꺾이어 모습이 달라진다는 뜻이네요. 빛이 구부러지는 것도 굴절이라고 합니다. 인간세, 세상세자, 이 글자는 열십자 셋을 합친 변형자로 30년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자를 쓸 때 열십자는 이와 같이 쓰죠. 그리고 열십자를 두 개 합하면 20인데 20은 한자에서 이걸 전부 다 연결해 놓습니다. 30은 이 20에다가 또 10을 하나 더 붙인 거죠. 근데 30도 이거를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30년이라는 뜻인데, 사는 동안 왕성하게 활동하는 기간이 대략 30년인 것이 인간의 한 세상이다. 그래서 인간세, 세상세라고도 하고, 또 대략 30년마다 바뀌는 게 인간의 한 세대라고 해서 세대세라고도 합니다. 세상은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 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간을 말하고, 세대는 부모와 자식, 손자로 이어지는 시대로 대략 30년을 한 세대라고 합니다. 임엽자, 이 글자는 세대세자 밑에 나무 목자를 합쳐가지고 나무의 한 세대를 가리키는 글자와 위에 풀초머리를 합쳐놓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한 세대에 해당하는 1년마다 풀같이 새로 나오는 엷은 잎이다 해서 임엽이라고 했는데, 나무는 봄에 새 잎이 나와 겨울에 잎이 묻어지므로 1년을 한 세대로 봅니다. 낙엽, 떨어질 낙자 합쳐서 나무나 꽃으로부터 떨어진 잎이라는 뜻이고요. 엽서는 나뭇잎같이 엷고 작게 만들어 편지 글을 쓰는 종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무 목자, 세로로 근 것이 나무의 줄기고 가로는 나무의 가지, 양쪽으로 벌려놓은 건 나무의 뿌리 모양이네요. 그래서 원래의 모양은 이러한 모양이 원래의 모양이 되겠죠. 그런데 글자를 좀 예쁘게 다듬느라고 위에 같이 쓰고, 위에 같이 쓰기도 하고 아래처럼 쓰기도 합니다. 초목 하면은 풀과 나무로 식물들을 나타내는 글자고, 수목이라고 하면은 심어놓은 나무와 자연이 낳은 나무를 합쳐서 말합니다. 나무 목자, 지금 쓰고 있는 이런 모양으로 쓰고 있는 글자에 근본 본자가 있는데, 이 아래 이 부분이 근본, 즉 뿌리라는 뜻이고, 끝말자는 나무 목자의 이 부분이 나무의 끝이라는 뜻이네요. 나무 목자를 이렇게 벌려서 쓰고 있는 글자들, 동쪽 동자가 있는데, 이 나무 목자를 벌려놓고 이 사이에 해일자를 써가지고 아침에
해가 나무에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쪽이 동쪽이다 해서 동쪽동이라고 하고, 안일미자는 나무 목자 사이에 이렇게 가지 모양을 그려가지고 나무의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때는 아직 나무가 다 자라지 아니한 때다 해서 안일미라고 저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평상상자, 마당을 뜻하는 지범자와 나무 목자를 합쳐가지고 나무로 만들어 집 마당에 놓아둔 평상이라는 뜻입니다. 평상은 평평할 평자, 앉거나 누울 수 있도록 만든 평평한 상이라는 뜻이고, 책상은 책을 읽을 때 이용하기 위한 상이라는 뜻이네요. 오얏리자, 나무 목자 밑에 자식 자자를 합쳐가지고 나무의 자식이니까 나무의 열매가 되겠지요. 오얏은 지금의 자두를 옛날에는 오얏이라고 말했습니다. 열매가 많이 달려서 번식을 많이 하는 나무가 오얏나무다, 자두나무다 그런 뜻이고, 자손이 번성하라는 뜻에서 성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씨가 이씨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김씨가 많은데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국에 이씨가 가장 많다고 그래요. 이씨, 성씨 하나고, 이화는 자두나무 꽃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근본본자, 뿌리본자, 나무의 밑부분이 뿌리이며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근본이다 하는 뜻이고, 근본이란 말은 나무의 뿌리라는 뜻으로 사물이나 생각이 생기는 본 바탕을 말합니다. 본말이라고 하면은 끝말자 겹쳐가지고 나무의 뿌리와 끝이라는 뜻으로 사물이나 일의 처음과 끝을 말합니다. 끝말자, 나무 목자 윗부분에다가 한자를 그어가지고 나무의 꼭대기 부분이 끝이라는 뜻입니다. 말세 하면은 인간세, 세상세자 합쳐가지고 정치, 도덕, 풍속 등이 아주 쇠퇴하여 끝판이 다 된 세상을 말하고, 말일 하면은 시기나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네요. 안일미자, 안일미자는 나무 목자 그 사이에다 한일자를 그은 글자라겠어요. 아까. 그래서 나무의 가지를 표현한 글자로서 나무의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을 때는 아직 다 자라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해서 무성할미라고도 하고, 이때는 아직 다 자라지 않았다 해서 아직은 안일미라고도 합니다. 근데 말이 너무 길으니까 아직은 빼고 그냥 안일미라고 하는 거죠. 미래, 올래자와 합쳐가지고 아직 오지 아니한 때, 즉 앞으로 올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미정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거네요. 만미자, 입구자와 무성할미자, 안일미자를 합쳐가지고 입으로 아직 느껴보지 아니한 무성한 종류의 맛을 본다는 뜻이고, 진미, 이 진자가 보배진자라고도 하고 맛있는 음식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배같이 맛있는 음식의 아주 좋은 맛을 나타내는 글자고, 취미라고 할 때 취자는 뜻지자, 취미취자라고 하는데 나와 뜻이 맞는 맛이라는 뜻으로 즐기기 위하여 하는 일을 취미라고 하네요. 누이 동생 매자, 여자녀자와 무성할 미, 아직은 아닐 미 합쳐가지고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서 아직 다 자라지 아니한 여자아이가 누이 동생이다 이 뜻이고, 남매 하면은 남자와 여자 형제를 말하고, 자매는 손, 윈, 누이 자자네요. 그래서 여자끼리 형제를 자매라고 합니다. 풀글주, 줄기주자, 일자는 무성할 미자에다가 죽은 가지인 삭정이를 뜻하는 삐칠별자를 합쳐놓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무성하게 자라는 나무에 생기는 죽은 가지인 그 삭정이의 색깔이 붉다 해서 붉을주라고 하고, 또 삭정이가 붙어있는 나무 줄기다 해서 줄기주라고도 합니다. 인주 하면은 도장인자니까 도장을 찍는 데서는 붉은 빛의 재료라는 뜻이고, 주홍은 홍자도 붉은 홍자죠. 합쳐서 붉은 빛을 띤 주황색이라는 뜻이네요. 다음 절제할 제자, 왼쪽 편이 줄기주자 이 글자하고 오른쪽에 손칼도를 합쳐놓은 글자인데,
글자의 오른쪽으로 늘어진 부분이 선칼도에 이렇게 걸치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무성하게 다 자란 나무 줄기를 베어서 제목으로 쓰기 위해 필요 없는 가지를 칼로 절제한다, 잘라낸다 해서 절제할제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마름질한다, 다듬는다 해서 마름질할제라고도 합니다. 제도 하면은 법도도자 합쳐서 나무줄기에서 가지를 절제하듯이 잘 정비된 법도라는 뜻이고, 제복은 옷복자가 합쳐가지고 나무줄기에서 가지를 절제하듯이 잘 정비하여 단체에서 입는 옷이라는 뜻입니다. 이 절제할 제자가 들어가는 글자에 지을 제, 만들 제자가 있는데 아래에다 오대자를 합쳐가지고 옷을 만들 때 옷감에 필요 없는 부분을 절제하고 마름질해서 옷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에 대한 글자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봤고요. 또 단어들도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화면을 정지시키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 복습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알기 쉬운 한자풀이 5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